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65세의 장기호는 베란다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아들 준영이와 함께했던 그 불편했던 상견례의 기억.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쓰리고 답답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도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을 때였다. 37세의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랫동안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진 아들이었기에 장기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누구신데? 간호사예요. 1년 정도 만났어요. 장기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의사였으니 병원에서 만난 인연일 터였다. 같은 의료계라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이는? 33이에요. 나이도 적당했다. 장기호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전공의 생활을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려 한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 한번 보자고 하려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예비 며느리는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다. 말씨도 공손했고 웃는 모습도 예뻤다. 장기호는 첫인상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후로 예비 며느리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아들은 부모님이 바쁘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갑자기 잡힌 상견례. 장소는 인천의 한정식 집이었다. 예비 처가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장소였다. 장기호는 불편했지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며 수긍했다. 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상견례 당일 아침 아들이 새 양복을 들고 왔다.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하니?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장기호는 아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새 양복을 입고 구두도 새로 샀다. 머리도 미장원에서 깔끔하게 다듬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차를 운전하며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인천으로 가는 길, 장기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자리도 있는 거지.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로 줄곧 혼자였다. 아들을 키우는 데만 전념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게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들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다.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세 사람이 보였다. 예비 며느리와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런데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다. 예비 처가 부모님은 마치 등산이라도 다녀온 듯한 차림이었다. 깔끔한 캐주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한 차림이었다. 장기호는 자신의 정장 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격식 있는 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이거 받으세요. 예비 처남댁이 갑자기 손잡이 달린 상자를 내밀었다. 음료수 상자였다. 장기호는 당황했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이어진 대화는 더욱 불편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예비 처남이 직원을 부르더니 술을 주문했다. 아직 서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이었다. 장기호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 앉았다. 약주하시죠. 예비 처남이 장기호를 향해 물었다.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라도 한 잔 정도는 필요해 보였다. 아, 저희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연희 엄마고요. 여기가 연희 아빠예요. 예비 처남댁이 말했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네, 저는 준영이 아버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우리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예비 처남댁의 말에 장기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나이 차이가 그리 나지 않을 텐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불편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정식이라 반찬이 많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워 누구도 적극적으로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나저나 교사셨다고 하셨죠. 예비 처남댁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했고요. 아, 그러면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 말투에 숨겨진 의미를 장기호는 놓치지 않았다. 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동네에서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년 같은 게 없어서 거의 8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예비 처남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들 준영이가 옆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해두었습니다. 장기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 그러시면 다행이죠. 또 안사돈이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래야 하나 싶어서요. 예비 며느리가 그제서야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예비 처남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사돈은 언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기호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큰 병 같은 건 아니었죠.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예비 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장기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20년 전 아내를 잃은 아픔을 이렇게 무례하게 들추어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너무 사적인 질문 아닌가요? 아들 준영이가 나섰다. 아이고, 뭐가 사적이야. 다 알고 결혼해야지. 예비 처남이 이번에는 소주잔을 들이키며 끼어들었다. 그나저나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장기호와 준영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아이고, 이런 건 다 여자 쪽을 따라야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예비 처남댁이 으스대듯 말했다. 장기호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견딜 수 없었다. 그럼 신혼집은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 그건 당연히 서울이죠. 우리 사위가 거기서 일하시니까. 그럼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죠. 여자는 혼수하면 되는 거고. 장기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야 이들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 연희가 혼수로 3천만 원 정도 준비할 생각이에요. 예비 처남댁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장기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모아둔 돈이 1억 원, 자신이 주려고 준비한 돈이 1억 8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혼집을 요구하다니. 아버님, 옆에서 아들이 조용히 불렀다. 장기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표정이 참담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연희가 간호사라서 앞으로도 돈 벌 텐데 신혼집 정도는 남자 쪽에서 해주셔야죠. 예비 처남댁의 말에 장기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시만요. 장기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네, 뭐 하러 이런 자리 마련했겠어요? 당연히 결혼 얘기하려고. 아니요. 이 자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네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시나. 제가 알기로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조건을 따지고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장기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인격과 교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니, 그게 무슨. 제 아들이 의사라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라서 결혼하시려는 겁니까? 장기호의 질문에 예비 처가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 딸이 간호사면 뭐가 부족해요? 지금 우리 딸 무시하시는 거예요? 예비 처남댁이 발끈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결혼이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예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준영 씨를 사랑해서. 연희야, 예비 처남댁이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당하고도. 어머니,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비 며느리가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희야, 준영이가 황급히 뒤를 쫓았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장기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것으로 상견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끝내시겠다고요? 네. 죄송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장기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준영아, 내가 결정해라. 장기호가 말했다.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마. 하지만 이건 알아둬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두 가족이 만나는 거란다. 그날 밤 장기호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장기호는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장기호는 베란다에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아들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2년 전 찍은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돌이 친한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의 상견례 이후 아들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준영이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다 3년 후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준영이가 두 번째 선을 보겠다고 했을 때 장기호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만난 순간 그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아버님, 저는 준영 씨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었다.
돈이나 조건을 먼저 따지지 않고 사람을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장기호는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했던 말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형편에 맞춰 신혼집도 정하고 혼수도 준비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때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다. 지금도 명절이면 서로 오가며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오기로 한 날이었다. 우리 똘똘이가 왔구나. 장기호가 손주를 안아들었다. 아버님, 저번에 말씀하신 된장은 담그셨어요?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다.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 주에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준영이가 아버님이 담그신 된장이 최고라고 늘 칭찬하거든요. 장기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이구나 싶었다. 돈이나 조건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무슨. 제가 요즘 배운 요리가 있는데 아버님께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장기호는 행복했다. 5년 전 그 상견례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서운함이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고 있죠?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린 거예요. 손주가 그림을 내밀었다. 서툴게 그린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 손주가 그림도 잘 그리네. 할아버지가 더 잘 그리시잖아요. 저번에처럼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 오늘은 뭘 그릴까? 나비요, 나비.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TV에서는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장기호는 문득 생각했다. 결혼이란 게 뭘까?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질적인 조건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과 배려라는 것을.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장기호는 손주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다. 오늘도 평화로운 저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